우리가 덕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런데 그 덕후라는 표현이 사실은 일본의 오타쿠에서 온 표현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덕후의 개념이 일본의 오타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렇긴 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이는 것과 좀 다르긴 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덕후의 레벨은 일본에서의 마니아 레벨 정도인 그치.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타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콘텐츠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타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본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또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거는 일본 애니를 좋아한다든가 좀 애니 그런 그 오타쿠의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 그렇지. 애니 좋아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막 이거 내 캐릭터는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타쿠라고 해? 그렇지. 일본에서도 오타쿠라고 하는 거야. 원래 오타쿠라는 말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오타쿠의 그를 해보면 오와 타쿠로 나뉘어져. 오는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어체의 단어 앞에 경어가 들어가거든. 오나 고가 들어가면 그 뒤에 오는 그 단어가 높여지는 거야. 존중의 의미야. 그리고 타쿠는 우리나라의 댁이라는 뜻이야. 덱? 귀 댁의 손자분께서 할 때의 그 댁이거든. 근데 전혀 상관없네. 오히려 반대로 오타쿠라고 하면은 이제 존중이 존중이잖아. 그런데 일본어에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 존중과 존중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반대로 이것이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약간 비꼬는 건가?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심하게 뭔가 과하게 칭찬을 한다거나 너무 극극 존칭을 하면 약간은 비꼬는 거, 놀리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어떤 또 예가 있냐면, 그거와 동일한 예가 있는데, 너 만화 일본 애니를 보다 보면 히사마라고 하는 그렇지. 장면 나오지. 맞아. 대부분 내 놈, 뭐 이 녀석 막 이런 거. 맞아. 그런데 사마가 그러네. 사마가 우리가 말하는 님. 그리고 키는 귀족의 귀자를 일본어로 말하면은 키가 돼. 그러면은 그것도 존중이야. 존중인데 내 놈 좀 심한 욕이 되는 거지. 그치, 신기하다. 좀 신기하지. 아까 말했었던 오타쿠 문화로 돌아오자면, 원래 오타쿠라는 개념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었어. 원래는 부정적이진 않았는데, 일본을 강타했었던 유괴살인이 있었거든. 유괴살인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살인 사건이 우리가 방금 말한 오타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범인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어느 한 맹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그 콘텐츠가 자신의 삶인 사람으로밖에 통용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에서 이거 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 아닌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추가가 되었었던 거지. 그 사건이 약간 크게 작용을 했네. 맞아. 물론 이제 오타쿠라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실수 없이 오류 없이 하는 것들이 일본 사람들인 것 같아.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되게 사소하고 나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일본 과자나 봉지에 든 음식들을 우리가 열 때 뜯는 곳이라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들을 보면 뜯는 곳이라고 해서 힘을 줘서 뜯었는데 안 뜯어지는 경우가 맞아. 그런데 일본에서 만든 그런 봉지, 그런 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뜯는 곳에서 내가 한 번도 그거를 잘못 뜯거나 아니면 안 뜯어졌던 적이 없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일본이 더 맞고 좀 더 좋다라고 맞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약간 나도 그거 좀 느꼈다. 생각나는데 갸루콕 있잖아. 갸루콕 알지? 어. 내가 갸루콕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몇 번 산 적이 있어. 근데 그 갸루콕에 보면은 가루들을 물에 섞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반죽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잖아. 근데 그 갸루콕이 안에 뜯어서 이제 들어있는 라면 스프만한 봉지에 여러 개가 형형색색 들어있는데, 뜯는 것이라 해서 딱 뜯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뜯으면 처음엔 잘 뜯기더라도 끝에 가서 약간 삐뚤빼뚤하게 뜯기거나 아니면 뜯기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래서 봉지 끝에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안 뜯겨질 경우가 많아. 근데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그래서 일부분만 뜯기거나 주둥이가 조금만 열리거나 하는데, 그 갸루큐브를 내가 한 3번 정도 사서 해봤는데, 모든 안에 들어있는 봉지가 딱 뜯으면 그냥 자로 잰 듯이 처음부터 일자로 끝까지 그냥 뜯기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 너무 깔끔하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니까 내가 그때도 되게 디테일이 이런 거에서 나오는구나. 일본은 약간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좋은 것 같긴 해.
그리고 내가 일본 여행을 가니까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해봤는데 여전히 일본은 여전히가 아니라 일본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통화를 하면 절대적인 민폐. 맞아. 약간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큰 소리로 통화하면 민폐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통화를 아예 금지시키지 않아. 그렇다고 통화를 하는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막 째려보거나 되게 불편하게 여기거나 그러진 않잖아. 웬만큼 큰 소리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통화를 한다는 행위 자체를 엄청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보고 되게 무례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경우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고. 맞아. 그런 것들이 있지.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어. 그 노약자석 근처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조차 조용히 그냥 만지는 것도? 왜냐하면 핸드폰에서는 전파가 발생이 되잖아. 그런 일본에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그 노인분들 중에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페이스메이커를 몸 안에다가 부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페이스메이커는 전파에 되게 취약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석 근처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전원을 꺼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 그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전화만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는 그 노인분들한테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혼이 난 적도 있었었지. 그렇지. 그런 것들도 다르고, 난 그래서 일본에서 들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이건 그냥 여행 가서도 체감이 될 텐데,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 벨소리야. 뭔데? 휴대전화 벨소리가 대부분 거의 다 진동 매너 모드 상태로 핸드폰을 근데 쓰는 나도 거거든. 그거는 좀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폰에 울리는 벨소리도 솔직히 말하면 시끄러워. 그래서 나는 진동으로 해놔 항상. 진동을 하거나 아예 무음으로 해놓거든. 근데 나는 그냥 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누군가의 벨소리가 너무 크면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나.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일본에 그런 매너 모드를 모두 다 한다든가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주로 쓰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벨소리가 갤럭시의 버전마다 다르지만 그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는 곡이 맞아. 항상 그 벨소리로 들리잖아. 대표적이지. 그러면 공공장소에서도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크게 통화하거나 벨소리가 엄청나게 쩌렁쩌렁하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이제 하나가 휴대전화 벨소리고 또 하나가 도로에서 클락션 잘 안 울려. 진짜 웬만하면 안 울린다. 그렇지. 맞아. 일본은 맞아. 그거 들은 적 있어. 신호등이 켜졌는데 안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 2초 뒤에 바로 빵빵거리잖아. 그거는 뭐 10초 막 20초 가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다더라. 맞아. 이제 도로가 되게 조용하지. 그러니까 뭔가 일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좀 좋은 점인 것 같아. 본받아야 할. 그러니까 너무 좀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뭔가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도로 위에서도 누가 비매너를 하면 바로 빵빵거리고, 물론 비매너를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리고 신호가 켜졌다 하더라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몇 초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잠깐 뭐 멍 때릴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도 운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피곤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몇 초 뒤에 출발한 적도 있어. 근데 그 몇 초를 못 참아서 빵빵거리는 거는 조금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분이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해. 그래서 도로 위에 클락션 같은 경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매너 모드. 매너 모드. 뭐 우리나라는 영화관에서도 매너 모드를 안 하는 이만들이 있는데, 그렇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내 개인적인 성격 자체가 남한테 민폐를 주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특별히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일본의 그런 민폐를 안 주려는 문화가 나는 좀 좋게 생각되는 것 같아. 나 휴대폰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